2000년 9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던 12살 소년 무하마드 알두라는 아버지와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둘은 급히 돌 뒤로 숨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스라엘군의 사격을 멈춰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무하마드는 결국 살아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프랑스 ETV 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었고 시청자들은 경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제닌에서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벌여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전 세계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20년 만이라는 건 2000년대 초반 발발한 2차 인티파다를 말하는데요. 인티파다란 이스라엘의 지배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를 뜻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양측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1947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분할을 결정하면서 영토의 56%를 유대국가, 44%를 아랍국가에 분배하였고 예루살렘은 유엔의 중재하에 중립지역으로 남게 되었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아랍인은 유대인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살던 마을을 떠나 더 좁은 영토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아랍인에 주어진 44%의 영토도 쓸모없는 땅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건국선언과 함께 1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거 난민 신세가 되어버리죠.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3차 중동전쟁이 끝난 1967년 이후로는 요르단강의 서쪽이라는 뜻의 서안지구와 좁고 길쭉한 가자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식 독립국가가 아닌 군사력도 없던 팔레스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미국을 등에 업고 경제적 발전을 이룬 이스라엘은 해외 거주 유대인들도 적극 받아들여 인구나 군사력 면에서 팔레스타인은 물론 주변 아랍국들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합니다. 점령국으로서 그들은 원주민인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공존을 모색하기보다 괴롭히기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탄압과 인권 유린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1987년을 기점으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군용 크레인이 민간인 자동차로 덮쳐 팔레스타인 주민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어 팔레스타인 소녀를 총으로 살해한 유대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죠. 곧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지만 군대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시위대가 무력 진압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었는데요. 1차 인티파다로 불리는 민중봉기는 이렇게 무력한 모습이었지만 진압작전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인티파다 기간 동안 약 1600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에 사살되었고 수만 명이 부상을 당했죠. 희생자는 대부분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고 특히 미성년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양민학살 수준의 군사진압에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되어 가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 의장은 가까스로 분쟁을 중단하게 되었죠. 오슬로 평화협정을 통해 팔레스타인은 자치를 인정받게 되었지만 실상 협정의 세부 내용은 이스라엘에 너무도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던 서안지구는 3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C구역,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는 B구역, 그리고 나머지 10% 미만의 땅인 A구역을 팔레스타인이 관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A구역까지 모두 이스라엘 군대의 통제를 받게 되죠. 군인들은 어디서든 검문과 가택수색이 가능했고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슬로 협정으로 당장의 갈등은 봉합되었지만 양측의 관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협정에 서명한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는 극우파 이스라엘인에게 암살을 당했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새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우익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익 여당의 당수인 아리엘 샤론의 돌출 행동으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되죠. 예루살렘은 유일신 3대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예수의 무덤교회가 있고 유대교는 통곡의 벽이 있으며 또한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이죠.
특히 성전산에 위치한 알아크사 모스크는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원래 유대인은 성전산에 들어갈 수 없지만 종교적 도발행위 금지의 조건으로 개방되어 있는데요. 아리엘 샤론은 천여 명의 군경 경호원을 대동하고 이곳을 방문하여 무슬림들을 자극하였고 분노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자 실탄 사격으로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사건이 터지게 되죠. 전세계 TV와 신문은 온통 소년의 죽음을 보도했고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국제사회에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후에 이스라엘은 이 장면이 연출된 것이며 군대는 소년의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시위는 격화되었고 진압작전은 반복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2차 인티파다 운동을 촉발시킨 후 새롭게 총리에 선출된 아리엘 샤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경한 시위 진압을 지시하죠. 생활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군대의 공격에 가족마저 잃자 최후의 수단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하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저항단체로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던 하마스는 지원자를 받아 배후에서 작전을 지시하여 서방 세계의 테러 집단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3월에만 12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 모두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보안장벽이라 부르는 이 긴 벽은 서한 지구에선 길이 750km에 이르는데요. 이로써 테러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 구역의 경제활동도 급격히 위축됩니다. 보안장벽이라는 이름하에 팔레스타인은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구역에 직장을 둔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었고 농부들은 장벽 근처의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판로가 막혀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장벽 내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통행허가증 없이는 마음대로 다닐 수조차 없었고 검문소의 보안 검색은 몇 시간씩 걸리며 시도 때도 없이 다쳐 통행이 막혀버리기 일쑤였죠. 이 모습은 마치 나치 시절 유럽의 유대인 게토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사람들의 자유가 철저하게 제한된 상황은 같지만 유대인들의 역할은 바뀌었네요. 특히 인구 200만 명의 가자 지구는 원칙적으로 일반인들은 전혀 통행이 불가하여 스스로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장벽 건설을 즉시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스라엘은 보안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죠. 테러 방지용으로 세운 장벽이 오히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좌절시키고 더 많은 불만과 테러의 잠재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벽과 함께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꾸준히 비난받는 것은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유대인 정착촌이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구역에 마을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일종의 알박기인데요. 난민촌을 떠올리게 하는 어감과 달리 이곳은 우리의 신도시 같은 개념의 매우 발전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에게 이곳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죠. 당연히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며 팔레스타인 영토이기 때문에 인근 거주자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정착민들은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할 수 있어 소총을 메고 가족들과 산책을 하는 유대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으로도 모자라 자치를 인정받은 땅까지 점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죠. 2005년 샤론 총리는 돌연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시키는데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봉기에 대해 정부가 평화의 의지를 보였다고 포장했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겨우 8,500명의 정착민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국방비가 지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한 지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착촌이 확대되고 있는 게 그 증거죠. 가자 지구의 정착촌 철수 선언 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여당 지도자 아라파트가 사망하자 무능한 정부 대신 외부 세력에 맞서 싸운 하마스의 인기는 더욱 올라갔고 인티파다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하마스 정부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살폭탄 테러를 주도했던 과격파 단체가 여당이 되자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경제를 받쳐오던 국제사회의 지원이 끊겨버렸고 주민들의 경제난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정계의 상황은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한데요. 당시 이스라엘 총리였던 네타냐후는 2022년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정착촌 확대를 추진, 미국도 우려할 정도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고 결국 제닌을 공격하여 제3의 인티파다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초강경 보수 성향의 이번 이스라엘 내각이 또다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